네, 아직까지는 뭐 대외 변수들 속에서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 속에 이래저래 11월 또 변동성 장세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차근차근 11월 시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증권사 센터장들의 뷰를 중심으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죠. 매경미주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11월 시장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11월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증권사 센터장들 뭐 다음 주와 이제 11월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2,300, 코스닥이 800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각 증권사 센터장들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침체장의 돌파구는 확실히 11월 대선이 끝나고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무게를 가능성에 좀 강조를 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접 취재해 오신 내용입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 대선은 이제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다. 만약 이제 바이든 당선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우려감들이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확실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11월 대선이 주요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다음 주 또 11월 장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용택 IBK 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이 3월에 같이 뭐 하락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만 이제 동절기, 그러니까 하반기 진입에 맞물려서 봉쇄 지역, 코로나19의 유럽 내에서 봉쇄 지역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경기 부양책이 추진이 된다면 또 플러스 11월 중에 백신에 관련된 의미 있는 뉴스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요, 이 조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간에 있던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이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이제 바이든의 당선을 사실 우려하는 것 같다고 예측을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증시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이끌 수 있다. 며칠간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뭐 추후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와 차별화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통제 또 락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요, 김장렬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코스피가 2,300을 지키면 매우 안정적인 일이라면서 지지선을 2,260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서는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를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백신과 미국의 대선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증권사 센터장분들도 꼽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전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갈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전주에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일에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의 매수가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렇게 두 가지 우려가 좀 강하게 하방을 누르고 있는 선국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연말 혹은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시장의
시장의 압박감도 동시에 약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가 지금 연쇄적으로 봉쇄 정책을 발표를 했고 스페인에서는 2만 명 이상의 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7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3월과 4월에 있었던 1차 팬데믹 이후에 2차 팬데믹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또 이 미국 대선이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격차, 지지율에 대한 트럼프와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불확실적인 모습이 좀 시장에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3분기 사실상 상장사들의 기업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사실은 방향을 좀 잃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요, 이 증권가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이 11월 중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돼서 반등 장세가 올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11월 초에는 좀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 락다운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좀 급감을 하게 되고 또 불확실성이 11월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도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요. 또 전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이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3억 원 정도에 됐었던 정부의 기준을 2년을 정도 유예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상한선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꼽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증권사 센터장 그러니까 SK증권의 최성원 센터장은 또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된다는 점이고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돈을 꺼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좀 확실히 줄여놔야 된다.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돈만 가지고 기다리는 건 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하게 되니까 종목을 추려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쪽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간소하게 모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불안한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이제 당선이 되든 간에 좀 안정감을 맞습니다. 가지고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이 분사가 결정이 되는 주총이 오늘 열립니다. 네. 네, 일단은 배터리 사업을 추진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분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지난달에 LG화학이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고요. 오늘 이제 좀 잠시 뒤죠. 9시에 LG 트윈타워 본사에서 여기에 관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전일부터 여기에 쏘였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LG화학의 2대 주주인데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서 주총의 행방이 사실상 묘연했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좀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배터리 부분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겠다는 얘기를 지난달에 LG화학이 공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스튜어십 코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대한항공과 같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기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스토리라인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LG화학의 지금 지분 구조가 30%는 주식회사 LG,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고 또 10%는 국민연금, 이제 나머지가 40% 정도가 외국인, 또 나머지 20%가 기관 투자자랑 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 주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물적 분할하고 추후에 이제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의 요지인데 이에 따라서 LG화학이 상승세를 가다가 좀 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27일 오후, 그러니까 28일 장부터 이틀 새에는 LG화학의 주가가 3% 이상 급등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LG화학의 향후 주가 행방을 좀 미리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ISS나 아니면 글래스로이스 같은 이제 뭐 국내외 투자 의결 자문권사들이 좀 찬성을 한다 이런 의지를 좀 앞서서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물적 분할이 반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LG화학 내부에서도 좀 확인 결과 좀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분사가 좌절되지 않는 만큼 오히려 시장은 이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제 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후에 어떤 뭐 주주 부양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획이 나올지 여기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표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과연 국민연금의 반대를 뚫고 분사가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우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 오늘은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교리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